15번째 질문입니다. 나이타이 파일은 어떤 조합으로 어떻게 정리하여 사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프로테이퍼 골드를 메인으로 사용하며 추가적으로 원플레어, 리무버, 투쉐이프 F35, 하이플렉스 CM 60번을 사용합니다. 현재 진료실에 있는 나이타이 파일통입니다. 프로테이퍼 골드와 함께 정방향으로 회전하는 다른 파일들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메인으로 사용하는 나이타이 파일은 프로테이퍼 골드입니다. 사용하면서 느낀 프로테이퍼 골드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열 처리가 되어 피로 파절 저항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만곡 근관에 사용하기 적절합니다. 두 번째로 볼록한 삼각형 단면이라 비틀림 파절에 강해서 석회와 근관과 재근관 치료에도 유용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이 합리적입니다. 사실상 모든 케이스에 무난하게 적용 가능한 파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아쉬운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처음에 사용하는 오리피스 오프너용 나이타이 파일인 SX가 너무 부드럽습니다. 이것은 다소 개인적인 취향인데 저는 조금 더 뻣뻣해야 브러싱 모션을 하기에 좋고 리엔도 케이스에서 코로날 3분의 1 부위의 지피콘을 제거하기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또한 팁 사이즈 30번에 해당하는 F3의 테이퍼가 공구라서 사용하기 다소 부담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MAF로 자주 결정되는 35번과 상악 중절치 및 견치와 같이 큰 근관에서 종종 사용하는 60번이 없는 점이 아쉽습니다. 이러한 아쉬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부가적으로 다음의 파일을 사용합니다. SX 대신 조금 뻣뻣한 원플레어를, F3 대신 30번의 07 테이퍼를 가진 리무버를 사용합니다. 이 제품은 이름에서 짐작하실 수 있듯 원래 체근관 치료용으로 나온 나이타이 파일인데 열 처리 정도와 테이퍼가 적당하여 루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로테이퍼에 없는 번호인 35번은 06 테이퍼인 투쉐이프 F35를, 60번은 04 테이퍼인 하이플렉스 CM을 사용합니다. 16번째 질문입니다. 나이타이 사용하실 때 러버스탑 2개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러버스탑을 2개 끼우면 안정적으로 레퍼런스 포인트에 위치시킬 수 있고 근관 형성 도중 러버스탑이 밀려 올라가는 것을 줄여 오버 인스트루멘테이션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따로 판매하는 러버스탑을 하나 더 추가하여 2개의 러버스탑을 끼워서 사용합니다. 파일을 빡빡하게 잡아주어 회전력에 의해 러버스탑이 밀려 올라가는 일이 줄어듭니다. 아까 보여드린 파일통인데요. 원플레어를 제외한 모든 파일에 러버스탑을 2개 끼워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7번째 질문입니다. 감염근관에 사용한 파일은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사용 후 처리와 사용 횟수가 궁금해요. 특별히 따로 관리하지는 않고 통상적인 세척 및 멸균 과정을 거칩니다. 사용 횟수를 따로 체크하지는 않고 기간을 정해서 한꺼번에 교체합니다. 근관 치료기구의 소독이 중요한 이유는 치수 조직과 직접 접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사용에 있어 엄격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크리티컬, 세미 크리티컬, 논 크리티컬 중에 근관 치료기구는 크리티컬 아이템에 속합니다. 나이타이 파일 소독 프로토콜이 정리된 논문이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헥사메딘을 적신수 세미에 10번 강하게 스트로크합니다. 녹색 부분을 아래쪽으로 가게 해놓고 사용하며 손바닥에 올려놓으면 기구에 손을 찔릴 수 있으니 바닥에 놓습니다. 직원들이 파일을 닦을 때 보통 칫솔이나 브러쉬로 닦는데 그것보다 더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2. 30분간 단백질, 효소 분해제에 담가둡니다. NaOCl에 담궈두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이타이 파일의 쉔크 부분과 날 부분의 금속이 다르기 때문에 통째로 담그게 되면 부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3. 15분간 단백질, 효소 분해제에 담긴 채로 초음파 세척합니다. 4. 20초간 흐르는 물에 세척하고 5. 오토클레이브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출시되는 나이타이 파일은 열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토클레이브에 들어갔다 나오면 물성에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나이타이 파일을 열 처리하는 온도는 450에서 550도로 오토클레이브의 온도보다 훨씬 높습니다. 또한 오토클레이브에 10번 소독을 해도 피로 파절에 영향이 없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안심하고
멸균하셔도 되겠습니다. 나이타이 파일이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시기에 교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는 매월 첫째 주 출근하는 날에 교체하며 교체 주기는 표의 오른쪽에 기재하였습니다. 근관에 먼저 들어가고 자주 쓰는 파일들의 교체 주기를 짧게 설정하였으며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기준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사용 패턴에 맞는 교체 시기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 18번째 질문입니다. 첫날 발수하고 다음 내원시까지 근관 내에 수산화 칼슘 같은 첩약제는 쓰시지 않는지요? 통상적인 치료 후 누공이 사라지지 않거나 근관이 건조되지 않는 경우에만 수산화 칼슘을 사용합니다. 결국 거의 수산화 칼슘을 사용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수산화 칼슘을 쓰는 주된 목적인 박테리아 제거에 있어서 제한된 효과를 보인다는 보고가 있고 수루 통증과도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수산화 칼슘이 남아있는 치수를 벌루닝시켜서 다음번에 NaOCl로 쉽게 녹일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수산화 칼슘이 치수에 접촉해야 할 테고 근관 끝까지 꽉 채워야 할 텐데 보시는 것과 같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대한치과 보존학회에서도 생활치의 근관 치료에서는 수산화 칼슘을 쓸 근거가 부족하다는 포지션 스테이트먼트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19번째 질문입니다. NaOCl은 어떤 제품을 쓰시고 온도를 높여서 쓰시나요? 6%로 나온 제품을 희석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온도를 높여서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NaOCl은 6%인 이 제품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저는 보통 대구치를 3회내원에 마무리하는데요. 근관 형성이 모두 끝난 후에 첫날 5분, 둘째 날 20분, 마지막 날 5분 이렇게 총 30분 NaOCl 소킹을 기본으로 하고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소킹을 더하고 있습니다. 근관 형성이 모두 끝난 둘째 날 37번 치아에 본격적인 NaOCl 소킹을 하는 모습입니다. 석션을 치우고 NaOCl을 방울방울 떨어뜨려서 와동에 찰랑찰랑하게 채웁니다. 마우스 프롭을 빼고 입안에 침이 있는지 확인하고 러버댐을 느슨하게 한 다음 환자분께 편안하게 입을 다물고 계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5분마다 한 번씩 새로운 용액으로 교체합니다. 체어 사이드에 있으면 기다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물을 한 잔 마시거나 진료실을 걸어다니는 편입니다. 중간중간에 NaOCl이 넘치거나 입안으로 새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보통 근관 형성이 모두 끝난 둘째 날 이렇게 본격적인 NaOCl 소킹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액에 NaOCl을 5분마다 교체하면 올라오는 거품의 양이 줄어들면서 어느 정도 근관 내 상태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온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NaOCl을 45도로 데우면 5.25% NaOCl과 조직용의 효과가 비슷해지기 때문에 굳이 높은 농도를 쓰지 말고 낮은 농도의 NaOCl을 데워 쓰자는 얘기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지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최근 출시되고 있는 열 처리된 나이타이 파일 때문입니다. 열 처리된 나이타이 파일은 실온에서 복원력이 없고 부드럽기 때문에 구부렸다가 놓아도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의 파일은 왼쪽 아래의 디트윈드 마텐사이트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열을 받으면 위쪽에 복원력이 있고 단단한 오스테나이트 상태로 변하면서 파일이 펴지게 됩니다. 제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열 처리가 되어 실온에서 구부러진 상태로 있는 나이타이 파일을 25도의 물에 담그면 구부러진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60도의 물에 담그면 펴지게 됩니다. 이처럼 온도가 나이타이 파일의 물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근관 성형이 완전히 끝난 후에 NaOCl을 데워서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0번째 질문입니다. NaOCl 세척 시 초음파 액티베이터를 사용하시나요? 그냥 소킹하는 것과 비교해서 큰 차이를 느끼시나요? 충전 직전에 근관마다 15초씩 3에서 4회 적용합니다. 차이를 느껴서라기보다는 최선을 다해야 나중에 후회가 없을 것 같아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초음파 근관 세척 기구가 시장에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 세 가지 제품에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바로 DXM의 DX 울트라, 아루치의 엔도소닉 블루 2, 그리고 이피덴트의 UC1입니다. DX 울트라와 UC1은 플라스틱 팁이고 엔도소닉 블루 2는 나이타이 팁인 것이 특징입니다. 근관 형성이 끝난 26번 치아에 6% NaOCl을 채운 후에 마루치사의 엔도소닉 블루 2를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근관장보다 2mm 짧게 러버스탑을 위치시키고 천천히 업앤다운 모션으로 근관마다 15초씩 적용하였습니다. 사용하면서 점점 뿌옇게 잔사가 올라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팔라탈 근관까지 적용 후에 새로운 NaOCl로 교체하였습니다. 저는 근관 충전 직전에 이 과정을 3에서 4회 반복합니다. 2019년도 리뷰 논문에서 초음파를 이용한 세척은 식은단 치주염의 치유를 돕지는 못하지만 항세균 효과와 치수 잔사 및 경조직 잔사 제거에 있어서 시린지를 이용한 세척보다 더 낫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계와 유용성에 대해 알고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근관 세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NaOCl의 농도, 그 다음이 시간, 마지막이 액티베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부가적으로 음파 또는 초음파 세척 기구를 쓴다고 해서 NaOCl 농도를 낮게 하거나 적용 시간이 너무 짧아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21번째 질문입니다. 프로 테이퍼 골드가 06 테이퍼 이상인데 공사 테이퍼 GP콘으로 충전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마스터콘의 테이퍼가 형성한 근관의 테이퍼보다 작아야 근관의 코로날 또는 미들 3분의 2에서 걸리지 않고 들어갈 수 있으며 허그백 느낌이 에피컬 부분에서 얻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마스터콘을 선택하는 기준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형성한 근관보다 GP콘의 테이퍼가 작아야 합니다. 그래야 근관의 윗부분이나 중간에서 걸리지 않고 근단부에 도달할 수 있으며 허그백 느낌이 근단부에서 얻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GP를 다지는 과정에서 0.5mm 정도 밀려 들어가는 것을 감안해서 전자 근관장 측정기의 에이펙스 또는 제로 사인의 길이보다 1mm 짧게 들어가는 콘을 고릅니다. 마지막으로 근관에서 뺄 때 약간의 저항감이 있는 GP콘을 고릅니다. 질문하신 선생님 말씀처럼 프로 테이퍼 골드 F 시리즈의 테이퍼가 모두 공사 테이퍼보다 크기 때문에 공사 테이퍼 GP콘을 사용합니다. 저는 다이아덴트사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회사 제품과 비교했을 때 공사, 06 테이퍼 모두 표준화에 가장 부합되는 경사도를 보이며 표준 편차가 가장 작고 근관 내 더 깊이 들어갔다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스터콘 끝단을 조절할 때 이덴트에서 나온 GP 커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이즈가 정확하고 칼날이 달려있어 편리하다고 느껴집니다. 22번째 질문입니다. 칼슘 실리케이트 베이스트 실러, 소위 MTA 실러 종류가 너무 많은데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도 될까요? 흐름성, 성상의 균일도 등에서 제조사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사용해보시고 진료 스타일에 맞는 제품으로 고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시는 표는 에폭시 레진 계열 실러의 대표 제품인 AH+와 많이 사용하시는 칼슘 실리케이트 실러 3가지, 세라실, 엔도실, 원필의 흐름성과 세팅 타임, 방사선 불투과도를 비교한 것입니다. 제품별로 차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제품을 사용해보다가 최근에는 주로 원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크랙으로 인해 74세 여환의 26번 치아를 근관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근관 충전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근관을 건조시킵니다. 대부분의 NaOCl을 아스피레이션을 통해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퍼 포인트를 모든 근관에 넣고 지그시 에어를 불면 모세관 현상에 의해 근관 내 수분이 쫙 빨려 올라옵니다. 그리고 니들이 바인딩되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에 칼슘 실리케이트 실러를 천천히 근관 입구까지 짭니다. MB와 MB2가 이어져 있어 MB의 실러를 짰는데 MB2로 올라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근관도 미들 부분에서 근관 입구까지 짠다는 생각으로 실러를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미리 시적해본 GP콘을 근관에 넣습니다. 천천히 넣어야 기포가 덜 생긴다고 느껴지며
굳이 펌핑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 적절한 기구로 GP콘을 근관 입구에서 자르고 다지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이피덴트의 UC컷을 사용하는데 커터와 플러거가 함께 있기 때문에 GP콘을 자르고 다지는데 편리합니다. MB1와 MB2는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GP콘을 넣고 자르고 다집니다. 이어져 있는 근관은 입구에서 플러거로 지그시 눌러주는 편입니다. 충전이 끝나면 스케일러로 와동을 깨끗이 하고 코어 과정에 들어갑니다. 23번째 질문입니다. 근관 충전하고 바로 코어를 해도 괜찮은가요? 실러가 굳기 전에 세척해도 표층의 일부 실러만 제거되고 최대한 빨리 완전한 실링을 하고 싶어서 근관 충전 후 바로 코어를 하고 있습니다. 충전하는 방법을 플라스틱 블럭에서 촬영해 보았습니다. 먼저 콘핏을 확인하는데 아무리 원콘이라고 해도 저는 이 정도 터그백 느낌이 있는 GP콘을 마스터콘으로 선택합니다. 결국 근간부 실링이 중요하고 GP콘이 너무 헐거우면 아무리 근관 입구에서 잘라낸다 할지라도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러를 끝까지 넣으실 필요 없이 니들이 바인딩되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에 중간 부분에서 근관 입구까지만 일정량을 짜고 마스터콘을 천천히 밀어넣으면 실러가 근단부까지 이동합니다. 굳이 펌핑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이렇게 실러 퍼프가 생긴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후 적절한 기구로 근관 입구에서 자르고 다져주면 됩니다. 저는 코어를 근관 충전 직후에 바로 하는데 실러가 씻겨나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있으셔서 제가 5cc 시린지에 물을 넣고 실험해 보았습니다. 아주 강한 압력을 주어 5cc를 모두 사용하여 세척하였지만 표층의 실러만 제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표층의 실러만 약간 씻겨나갈 뿐입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4번째 질문입니다. 왜 HN린스 싱글 본드 타입을 쓰시지 않고 유니버설 본딩을 쓰시는지 궁금합니다. 공보일 때 에천트가 환자 얼굴에 떨어져 케미칼 번이 생겨 마음고생을 한 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에천트가 피부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드문 것 같습니다. 주성분이 37% 인산이기 때문에 염기를 이용해서 중화시켜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변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염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비누입니다. 에천트 설명서에도 피부에 닿았을 경우 즉시 닦아내고 많은 양의 물로 잘 헹군 후 비누와 물을 이용해서 씻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에천트는 보통 시린지에 들어있고 짜서 치아에 직접 적용하는 방식이라 시린지를 전달하거나 치아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에천트가 피부에 떨어질 수 있고 또한 수세 과정에서 주변으로 튈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러한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되는 유니버설 본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5번째 질문입니다. 근관 충전 후에 원장님처럼 코어를 올립니다. 사진을 찍어보면 GP콘 위에 기포가 생기는데 이유가 뭘지 여쭤봅니다. 플로어블 레진을 바닥에 닿게 하고 쏘시는지 약간 떼서 쏘시나요? 익스플로어로 휘젓는 과정은 안 하시나요? 익스플로어로 휘저으면 기포가 더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점도가 있는 레진을 팁은 바닥에서 살짝 뗀 상태에서 천천히 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코어 과정에서 레진 코어와 충전한 GP 사이에 생기는 기포가 항상 고민이었는데요. 같은 에이펙스 연구회 소속인 송유석 원장에게 점도가 있는 광중합형 레진을 펄팔 플로어 바닥에 한 겹 깔면 기포가 덜 생긴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와동을 채우는 코어 레진은 여러 가지 제품을 사용해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흐름성이 너무 좋은 제품보다는 어느 정도 점도가 있는 제품이 조작성이 좋다고 느껴집니다. 이렇게 코어 수복을 하면 바닥에 얇게 깔았던 플라워블 레진의 방사선 불투과도가 덴팅과 비슷하기 때문에 엑스레이상에서 GP콘과 코어 사이가 빈 것처럼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코어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유니버설 본딩을 와동해 꼼꼼히 바릅니다. 에어를 불고 광중합한 다음 점도가 있는 레진을 천천히 짭니다. 광중합형 레진이기 때문에 와동 바닥에서 1에서 2mm 적용합니다. 그 후 나머지 와동은 벌크필 레진으로 충전하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